2025년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2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마지막 정치 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2차 경선에 탈락한 이후 4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인생을 졸업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탈당 의사도 밝혔습니다.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던 검사 시절부터 여당 대표,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그리고 2번의 대선 도전까지 강한 추진력과 직설적인 언변으로 한국 정치의 굵은 선을 그은 인물 홍준표. 오늘은 그의 생애와 정치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출생과 성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954년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며 항남초등학교, 영남중학교, 영남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고려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은 이후 정치적 정체성과 소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검사 시절과 모래시계 검사.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홍준표 전 시장은 1983년 검사로 임용되어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대검찰청 중수부 등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강력부 검사로서 조직폭력배, 사행산업 등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을 다수 수사하면서 강직하고 단호한 이미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1995년 방영된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의 검사 캐릭터에 영감을 준 바 있으며 이 때문에 홍 전 시장은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회 입문과 사선 의원 경력. 홍준표 전 시장은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입문하기 전 이미 법조인 경력을 바탕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고 있었습니다. 검사로 재직 중이던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 속 검사 캐릭터에 영향을 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조명되며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되었죠. 정치 무대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6년 제15대 총선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신한국당 후의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송파구 갑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국회 입성에 이어 큰 타격을 받았으나 정치적 의지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2001년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에서 열린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제16대 국회의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승리를 시작으로 제17대, 제18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되며 사선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국회 내에서 그는 곧바로 주요 당직과 위원직을 두루 거치는 요직에 배치되었습니다. 제16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 전략기획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당내 조직 운영과 전략 수립에서 중책을 맡았습니다. 특히 17대 국회 당시에는 정책조정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내며 정책 면에서도 영향력을 높였습니다. 이후 18대 국회에 진입하자마자 그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국회 운영의 선두에 섰습니다. 이후 최고위원과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며 당의 방향성과 정책 기조를 주도하는 입지가 확고해졌습니다. 2011년에는 당대표까지 도달했죠. 당시 그는 공천 쇄신과 인재 영입, 과감한 혁신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내 계파 갈등과 복잡한 정치 구도 속에서 쇄신안은 전면 시행되지 못하고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는 지역구 주민들뿐 아니라 국가 정책 전반에도 강한 목소리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약 이행뿐 아니라 국가안보, 노동정책, 환경규제, 복지정책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과 정책 추진을 이어갔습니다. 종합하면 홍준표 전 시장은 15대에서 시작된 국회의원 경력을 통해 적지 않은 정치적 시련을 겪었지만 이후 사선 개헌 의원으로 당내 요직을 두루 맡으면서 보수정당의 중심에서 조직정책 인사 전반을 지휘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법조인 출신답게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정치적 기반을 확장하고 당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으며 당내 위상을 확고히 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경상남도지사 재임. 201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제35대 경상남도지사로 취임한 홍준표 전 시장은 2014년 재선에도 성공하며
4년 4개월 동안 경남도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첫 임기부터 부채 제로를 지향하며 경남도의 재정 건전화에 주력했습니다. 임기 약 3년 만에 1조 4천억 원에 달하던 지방채를 모두 상환해 빚 없는 도 실현을 선언했고,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이례적인 성과로 주목받았습니다. 재정 건전화 중심의 도정 운영은 도민 세금 부담 경감과 행정 효율성 강화로 이어졌지만, 무상급식 예산 축소 등 복지 정책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2015년 그는 도 교육감의 감사 반발을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당시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는 발언으로 급식 포퓰리즘이라는 거친 지적을 들었고, 이에 대해 야권 및 학부모는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정부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좌파 포퓰리즘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선별적 복지를 통해 서민 자녀를 위한 예산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이후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가정교육 지원 등으로 재분배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재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정책으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무상복지 삭감 조치를 선도했습니다.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불필요한 조직을 정리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홍 전 시장의 경남도지사 재임은 재정 안정화와 행정 효율화라는 성과 속에 복지 축소와 관련한 갈등이라는 그림자도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빚 없는 도정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남겼지만,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반발과 교육 현장의 혼란은 그의 도정에 대한 평가를 복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이후 그가 대통령 후보나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데에도 중요한 논점으로 여겨집니다. 2017년 19대 대선 출마.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장미 대선으로 3월이 아닌 5월 9일에 앞당겨 치러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출마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 유권자 중 24.03%의 지지를 얻어 2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오자 구도로 진행된 대선은 문재인 후보 41.08%와의 격전. 구도 속에서도 홍 전 시장은 스트롱맨, 강한 보수 이미지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TV 토론회에서 직설적인 화법과 대담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전국적 인지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번 출마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졌고, 대선 패배 후에도 2달 뒤 대표직에 복귀하며 보수 정당의 구심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과로는 문재인 후보에게 크게 밀렸으나 그의 득표율은 보수 재편과 정치적 영향력 유지에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처럼 2017년 대선은 홍준표 전 시장의 정치적 존재감을 전국적으로 재확인시킨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6. 당대표와 지방선거 참패. 2017년 대선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로 선출되어 당을 다시 이끌게 되었습니다. 대표 취임 당시 그는 당의 재건과 보수 진영의 결집을 강조하며 강한 리더십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단 2곳만을 확보하며 역사적인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당내외에서는 책임론이 거세졌고, 결국 홍 전 대표는 선거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결과라며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정계 일선에서 잠시 물러났고, 이후 유튜브 활동과 저술 등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 참패는 그의 정치 인생에서 뼈아픈 고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 복귀와 대선 경선 도전.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홍준표 전 시장은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복당 후 그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주목받았지만, 최종 경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그는 날카로운 토론과 명확한 정책 제안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특히 청년층과 중도 유권자에게도 일정 부분 호응을 얻었습니다. 비록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재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구시장 당선. 홍준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되었으며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시정전 분야에 걸쳐 대구 혁신 천일 계획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을 중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2023년 군의군 편입과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신공항 추진 방식 등을 두고 경북도와 갈등이 지속되며 일부 비판도 나왔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 경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5년 4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은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선택이라며 이번이 준비된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를 사법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후보는 계엄 사태가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적대적 공생의 비정상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2차 경선에 탈락한 이후 4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인생을 졸업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며 탈당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로써 약 30년의 정치 여정은 이 대선 도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탈당 이후 행보 4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계 은퇴를 공식 선언하고 국민의힘과의 결별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5년 5월 10일 예고한 대로 미국 하와이로 출국하며 본격적인 정치적 휴지기에 들어갔습니다. 공항에서는 이준석 후보와 덕담을 나눈 뒤 비행기에 올랐으며 이 장면은 그의 마지막 정치 인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출국 이후에도 정치권과 대중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역과 단체에서 복귀 요청이 이어졌으며 온라인에서는 정계 은퇴가 아닌 정계 유예 혹은 전략적 망명이라는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그가 직접 쓴 글과 SNS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과 이준석에 대한 우호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면서 중립적 입장을 표방한 반면 사실상 새로운 정치 구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두고 정남이가 떨어져서 근처에도 가기 싫은 비열한 집단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사이비 보수라며 거친 표현으로 절연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신이 당을 재건했음에도 당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라리 노무현을 따라 꼬마 민주당에 갔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회고성 발언도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를 다시 선거 캠프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김대식 의원 등을 하와이로 특사단으로 보내 복귀를 요청했으나 홍 전 시장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함흥차사 꼴 나기 싫으면 오지도 말라고 응수하며 더불어민주당과도 연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후 청년 입군 플랫폼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준석 후보에 대한 간접적 지지와 국민의힘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히며 보수 정치권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병든 숲, 사욕에 물든 집단으로 표현하며 아이스 에이지가 올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의 탈당 이후 행보는 정계 은퇴 선언 이후에도 뚜렷한 메시지를 남기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복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의 입장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정치 흐름 속에서 재등장할 여지가 완전히 닫혔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0년에 가까운 정치 인생, 강직함과 직설을 무기로 쉼없이 달려온 홍준표 전 시장의 여정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말과 메시지는 한국 정치의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치에서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조용한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홍준표라는 이름이 남긴 궤적은 단순한 흥망성쇠의 기록을 넘어 한국 보수 정치의 빛과 그늘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